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좌파에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 운동을 하면서 감옥도 2번 갔다 왔고 국가보안법위반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좌익 중에서는 제가 꽤 서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좌익이 이렇게 완전히 청와대 문재인부터 김종석이 노영민이 지금 조국이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주사파의 집권, 이 사람들은 제가 감옥도 같이 살고 운동도 같이 하고 다 알아요. 이 사람들 중에 제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부터 제가 다 아는, 요즘 특히 공부도 많이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빨갱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색깔론이라 이러거든요. 색깔론을 해야죠.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색깔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언론도 이게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협이 6년, 한총련이 15년, 21년 동안 대한민국 전 대학을 이 주사파가 석권을 했습니다. 1987년부터 21년간. 그 전에 통역당 68년이요. 그 다음에 반민전 78년, 79년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주 소수였어요. 지금 조국이 소속된 산업에 이거는 훨씬 단위가 한 1000단위 넘었습니다. 한 3,000, 최대 3,000명까지 가는데 거의 핵심적인 조직원이요. 이 전대협 한총련 전체가 이적단체입니다. 국가의 판정을 받은 이적단체입니다. 한총련, 전대협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 전대협 한총련은 1년에 100만 명 이상을 배출한 거 21년간 합니다. 엄청난 일인데 이들이 나가서 고시 공부해서 법관도 되고 변호사 되고 방송사 들어가서 기자가 되고 PD가 되고 언론사 들어가서 글 쓰고 지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정고시회가 행정부에도 있고요. 문화예술 지금 나오는 뭐 영화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친구도 서울법대 나왔는데 남편은 영화 찍으러 가고 영화 지금도 영화를 합니다. 아내는 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아주 새빨간 좌익입니다. 근데 판사고, 이 돈을 또, 연 매출이 1조씩 되는 사람이 어떻게 좌익이냐? 그 좌익이면 생각이 좌익입니다. 그 생각이 왜 안 바뀌느냐? 첫째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순간에 자기들 전대협 조직, 전대협이 그냥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가 아니고요. 각 학교마다 총학생회가 있고요. 단과대학마다 또 학생회가 있고요. 거기에 또 임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조직이 아주 쫙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리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하면 가다 보면 저보고 배신자다 계속 합니다. 저는 근데 워낙 이 확고한 제 나름대로의 나름대로 조직과 신념과 그 과정을 겪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또 이 위대한 정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못 버팁니다. 그 말이 되냐 이러는데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이 주사파는 김정은이를 무조건 숭배한 겁니다. 이 사상을 바꾸면 무조건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의 지령을 받는데 그 나이가 이제 우리 딸보다 어리거든, 김정은이가요. 문재인이 딸보다 어려요. 근데 거기 어떻게 숭배를 하고 따라가냐? 이게 바로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주체 사상이에요. 이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색깔론 아니야. 극우 아니야. 김문수는 극우니까 빼. 색깔론 하면 안 돼, 지금. 표 떨어져. 여러분, 표가 문제입니까, 지금?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청와대가 뻘건 사람들, 붉은 용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온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데, 보십시오. 국정원장을 4명 구속시킨 데가 어딨고, 박근혜 구속시키면 됐지. 이명박까지 구속시켜야 돼요?
아니, 육군, 국군, 공군, 국군을 완전히 다 해체시키고,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국회에 앉아서 모른단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이걸 모르고 어떻게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이걸 모르고 어떻게 통합을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김정은에게 다 장악되어 있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상으로 저도 아픈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고, 저도 이 탄핵 이후부터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는 박근혜 지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저는 박근혜와 당대표 경선을 했고, 저는 박근혜와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습니다. 내가 그 때문에 박근혜한테 찢겨가 애를 많이 먹어요. 그러나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저 김무성 보고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박근혜 다 동갑내기 아닙니까? 같이 전 국회의원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나는 김무성 보고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간단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1세대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 공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박근혜의 이 한과 저주, 이거 지금 죄 없이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를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죄 없이 감옥 간 사람을 위해서 석방시키는 것이 정치고, 죄 없는 사람을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게 정치지. 정치가 뭡니까? 뺏지다는 게 정치냐이죠. 그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신이 빠졌어요. 나라가 지금 빨갱이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가 해서 탄핵해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넘겨주고, 아무 뇌물 1원도 안 먹은 사람을. 적어도 저는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돈 받을 이유도 없고요. 돈 받을 쓸데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제 아내가 매일 돈 안 가져오냐 그럽니다. 근데 박근혜는 뭐 그것도 없잖아요. 뭐 자식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뇌물을 받습니까? 아, 근데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되고, MB 같은 사람들을 저는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어떻게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다 구속시키고, 줄로 그냥 다 구속시키고, 지금도 뭐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문제를 가지고 다 잡아놓고, 여러분 다 지금 기소는 아니지만 다 그 선진화법 위반으로 다 지금 경찰에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싸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조국이 하는 거 보고도 제대로 싸웁니까? 언론만큼 여러분 치열하게 합니까? 언론 취재만큼이라도 국회의원 활동하고 있느냐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잠을 안 자고, 내가 대학 입시 공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나름대로 죽기 살기로 나는 이 빨갱이들하고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왜냐, 아니면 제 손자, 손녀 다 김정은이 밑에 보세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천안 그 독립기념관에 가가지고 문재인이 이야기하는데 박수 덜 쳤다고요? 언론이 비판을 해요. 박수 안 친다고 제1야당 대표를 욕하는 것은 저는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총살해서 죽인 거, 건성박수 쳤다고 총살해서 죽인 거에 전 세계 정치에 어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황교안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세월호 가지고 그렇게 해도 차명진이 말이지, 그 세월호 이야기한다고. 세월호 이야기는 가서 부숴버려야지. 그런데도 여러분 그 징계를 했잖아요, 이 당에서. 아, 제대로 말하는 사람 다 징계시키고, 말하지 않고, 자기 뺏지달 국리를 하면서 통합을 하자고요? 여러분이 뺏지다면 뭘 하겠습니까?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당이냐, 이거죠. 정당이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적들과 이 나라의 적과 투쟁하는 것이 정당이지. 정당이 뺏지다는 게 정당이냐, 이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무성 대표 제가 만나가지고 들어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아프죠. 엄청난 역사를 당대표로 왔기 때문에
욕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나 뭐 개인의 아픔은 개인의 아픔인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나 나서서 싸워야지. 지금 자기 반성도 물론 하면서 싸워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뭐 탄핵이다 아니다. 그거 다 저는 따져야 된다. 우리가 탄핵해서 문재인을 불러왔다.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다. 박근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문재인이가 그냥 먹은 거죠.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라는 거는 박근혜를 탄핵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날 거는가 그 정도는 알아야 정치를 하지. 근데 그동안에 계속 우리는 색깔 논쟁하면 안 된다. 이 언론 지금 계속 그렇게 쓸 거예요. 저보고. 극우라고 쓸 거예요. 아니 색깔 논쟁을 이 대한민국에 김정은이가 매일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데 저게 바로 빨갱이들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그 방송을 통해서 지하 조직을 통해서 지금 청와대까지 다 잡고 전 지식인이나 모든 문화, 예술, 법조, 행정, 사법 그리고 정당도 여기 전부 다 좌익들 아닙니까? 하는 짓을 보면 다 그걸 하고 있고 자기 입으로 계속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도 자기가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닙니까? 신영복이를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신영복이 사상은 너무나 제가 잘 알죠. 저 바로 대학 선배입니다. 신영복이 완전 빨갱이입니다.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뒤집어 엎고자 하는 빨갱이고 그 때문에 20년, 20일을 징역 산 사람을 그 사상을 존경한다는 거 그건 뭡니까? 나 빨갱이요라는 건데 자기 입으로 올림픽에서 빨갱이요라고 고백을 하는데 커밍아웃을 해도 뭐 아무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색깔론 하고 있네. 아니 빨갱이야 나 빨갱이요 하는데 그걸 내가 빨갱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색깔론입니까? 뭔 정치라고 있냐 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뭐 언론도 지금 와 계시지만 저는 대한민국 언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에 8.15 행사할 때도 그거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숫자가 뭐였어요? 문재인 하야라고 벌써 350만 이상 서명을 했습니다. 한 줄도 보도 안 하는 게 대부분 언론입니다. 그러고 방교하니까 박수 쳤느냐 안 쳤느냐.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자, 그런데 이 위기의 원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탄핵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뭐 태극기고 뭐고 당도 지금 뭐 다른 당이나 뭐 또 우리 공화당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만은 바깥에 장외 투쟁에서도 태극기도 다 쪼개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마침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했더니 잘 인쇄를 해주셨네요. 두 번째 페이지 뒤편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수 분열의 추가 요인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겠느냐?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체로 제가 물어봐도 통과 안 되겠냐? 이게 통과되면 다당제로 갑니다. 볼 것도 없자는 거 아니에요. 다당제로 갈 때 이 당이 통합은 고사하고 더 나눠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저는 석방한다고 봅니다. 저들은 아주 간교합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하고 달라요. 종자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 좌익들은 종자가 달라요.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사관, 노동가치설에 의한 마르크스 경제학, 그리고 국가계획론, 그리고 모택동의 홍위병이나 그 대장정 국공합작,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항사부터 주체사상, 저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갱이 중에 최고로 공부를 열심히 한 그리고 투쟁을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조직적인 빨갱이가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일당 저치권파들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제가 감옥에 가 있었을 때 광주교도소에서 그때 좌익수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 1년을 살았는데
광주교도소에서는 난파 간첩, 난파 공작은 그 다음에 자생적인 우리 간첩, 그 다음에 친인척 간첩, 그 다음에 제일교포 간첩, 그 다음에 이 주사파 학생들 뭐 이런 게 다 들어와가지고 저는 수천 명의 좌익들하고 감옥을 2년 6개월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하고 하루 종일 그 감옥에 앉아서도 대남 방송, 구국의 소리, 북한에서 하는 주체사상 교육, 이거 항의를 감옥 안에서 입을 덮어쓰고도 범치기로 그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 저들, 그 주사파 빨갱이들이에요. 그 제가 과장이나 이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와서 25년, 26년 제가 있을 때요. 광주교도소 있을 때 25년, 26년간 장기수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장기수가 여러 명 있어요. 장기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주체사상도 모르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모르고 유물변증법도 모르고 유물사관도 모르고 노동가치를 단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전향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전향하면은 북조선에 남아있는데 가족들이 지금은 영웅 취급을 받아서 평양에 거주권을 가지고 아파트 받고 좋은 직장, 자기 자식, 손자 다 좋은 직장 가지고 이렇게 배급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전향하는 순간 전부 아버지 탄광으로 다 가고 수용소 다 가는데 내가 혼자 고생하는 게 좋지 전향하게 돼 있습니까? 답이 이겁니다.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사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대한민국 남조선의 빨갱이들은 사상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공부를 했다니까요. 저는 이 주사파들하고 감옥 안에서 계속 2년 반을 싸웠는데 이게 딱 하나 제가 바꿨습니다. 부산 출신의 이 문재인하고 그 문재인이 변호인 나온 그 사건에 들어와서 한 7년 감옥 산 그 친구만, 그 친구 나중에 북한까지 또 입국했다 또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감옥 갔어. 그런데 그 친구 하나는 제가 계속 노력을 해서 하나 전향했는데 요즘에 저 빨갱이들 짓고 나니 그리 또 가버렸어. 나는 형님이 나 밥 못 먹여주지 않냐. 저 빨갱이들 밥을 먹여준다는 거죠. 그럼 가서 그 밥 먹고 살겠다는데 제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무섭습니다. 한 사람을 바꾸는데 수십 년 노력해도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상에 대해서 제 말씀이 야, 저 사람 무슨 소리냐. 사실이 그렇습니다. 요건 별도로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때는 이게 사실 문제가 있죠. 그다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정체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정체입니다. 왜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배지 달려고 그냥 눈만 굴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지. 정말 멋있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정 안 되면 저번에 박대출 의원 보고는 그랬어요. 당신 머리 잘 깎았다. 좀 깎는데 또 뭐 어떻게 해서 안 깎더라고. 머리라도 하면 깎는 사람이 나와야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 얌체같이 배지만 달고 말이야. 월급이나 또박또박 받았죠. 조국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봅니다. 밖에서 그래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15 총선의 중점 대응 과제가 방송 언론 대책입니다. 이거 완전히 가짜 방송입니다. KBS가 일전에 그래 자유한국당 아니 반일 운동 하는데 자유한국당 했잖아. 지금 또 보면 민중당이나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무슨 토착 외구당이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도 그걸 가만 둡니까 그걸? 차라리 벤치를 떼지. 그걸 그냥 둬요? 아니 저 같으면 가서 그 사장실에 가서 들어 누워요. 야, 네가 그만두지 내가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런 결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그런 결기 없이 어떻게 국회의원 합니까? 과거에 야당 하는 거 안 봤습니까? 세상 전체 야당이 이런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방송 정말 이거 그냥 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시청률을 받아간다고요? 국민을 뭘로 보는 거냐, 이죠. 김정은이가 주는 그 영상은 다 받아다가면 그것도
사용료까지 주면서 김종석이가 그 재단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 문재인이 연설문 쓰고 있는 연설비서관 신동호, 전대협의 문해국장, 이 자들이 지금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돈 시청료 받아가 그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송금해주고 앉아있는데, 북한에는 아시다시피 비판 언론이 없잖아요. 전부 당에서 만들어가지고 낸 그 언론, 그 화면 쓰고 돈 주고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 짓을 지금 임종석이가 했고, 신동호가 지금 그 짓하고, 여기 지금 민주당, 정의당 다 그런 당에 앉아있는데, 그 빨갱이들 보고 빨갱이 소리 한마디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지킵니까? 독일도요. 독일도 헌법수호청에서 그럼 바로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냥. 독일이 민주주의, 독일 갔다 온 사람 많은데 도대체 쟤네 뭐 오는 다르겠지만 하여튼 독일 갔다 와서 공부했다는 사람은 뭔 짓을 하고 있냐, 이죠. 그런 거 안 보고. 나는 안 가도 알겠네. 자, 검경 수사권 남용. 이거 지금 얼마나 심합니까? 세상 역사에 이렇게 구속자가 많고, 전직 대통령이 2명이 다 구속되고, 전직 국정원장이 4명이 다 구속되고, 군인이라는 군인은 전부 다 잡아놓고 하는데, 기업인이라는 이재용이부터 신동빈이부터 우리나라 최고 세계 초인류 기업인은 다 잡아놓는데, 여러분 제대로 싸운 게 뭐가 있냐, 이죠. 그래 놓고 무슨 경제를 살린다고요? 김종석 의원 계시면, 김종석 의원 그러죠. 경제 살리기 뭐 그렇게 77명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냐? 나 같으면 하루 만에 그냥 경제 살리기 답을 다 하겠다. 민주노총을 때리고, 재벌부터 기업인들을 길을 살려주면 간단한 거지. 그러면 경제가 살지. 뭐 경제를 무슨 이론으로 살려?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사파 좌익들이기 때문에 기업은 죄악입니다. 노동가치를 사회주의 경제학의 기본이 자본가는 착취 계급이에요. 그 바로 계급 투쟁이 가장 제1페이지 첫 줄에 나오는 게 계급 투쟁론입니다. 다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데 뭐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심 예산에도 지금 지난번 추경 같은 거 여러분 다 동의해 줬잖아요. 아니 지금 추경하게 돼 있어요? 예산을 깎아야지. 현장에 가보세요. 돈이 어떻게 쓰이나. 지금 있는 예산 깎아야지. 무슨 추경이에요? 내년에 예산 늘린다고요? 깎아야지. 무슨 예산 늘려요? 그러려면 예산 늘리려면 차라리 국회가 문 닫아라 이거죠. 저는 정말 뭐 한 푼 얻었다고 뭐 동네마다 프레카드 걸어놓고 나 뭐 예산 얼마 확보했다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자유우파 정당의 통합 방안인데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국가 위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을 바친다는 소리를 다 하고, 실제로 뭐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싸워야죠. 왜 안 싸우냐 이거죠. 지금 태극기 들고 그 영감들도 나와가지고 다 싸웁니다. 여러분 왜 안 싸워요? 지역구 활동 때문에요? 국회의원이면 그거 나가서 되겠느냐고 말이야. 뭐 탄핵 반대하면 뭐 표 떨어진다고요? 옳은 탄핵이면 찬성해야지. 옳았느냐 이죠. 나도 그때는 헷갈렸어요. 하도 언론이 난리를 치니까. 광우병 촛불 시위 때도 저는 그랬어요. 미국 소금은 광우병 걸린다 할 때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내가 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중국 개고기도 밀수해서 먹고 있는데 무슨 미국 소고기 말하냐. 내가 그러니까 막 달겨들더라고 언론이요. 이 미친놈이라고. 제가 기가 죽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수의사만 140명이 넘는 수의사고 미국에 광우병 전공한 박사도 있어요. 경기도 공무원 안에.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그 당시 MBC. 그자가 사장인데 MBC 사장 최승호 그 여자 아닙니까? 그걸 그냥 둬요? 패대기를 쳐야지. 그래야 국회의원이지. 이런 가짜 중에 세계적인 가짜를 만들어낸 이자들을 갖다가 그 패대기를 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뭐하는 국회의원이야? 야당이 뭐하는 야당이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보 단일화 방안이라든지 탄핵에 대해서 이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좀 더 진실하고 이 돌아가는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요 야만 웰빙 다 뺏지 달면 되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지금요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빅텐트라는 말은 정당끼리 뭐 자꾸 한다 이게 아니고 이 예국 단체들이 많아요. 특히 거기 보면은 군 출신들, 종교, 기독교,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 대해서 비판 많이 하고 언론이 걸핏하면 욕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만큼 문재인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 텐트 치고 농성하고 광화문에서 죽기 살기로 하고 자기 교회 설교할 때 하고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열심히 투쟁하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봅니다. 안 싸우고 그냥 배지 달려고 하는 사람 이건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싸우는 사람 그 자가 영웅이죠. 지금 문재인하고 얼마나 열심히 싸우느냐 이것이 바로 애국을 하냐 안 하냐의 가늠이라고 저는 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을 바로 청와대에서 끌어내려고 자기 모든 걸 바치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갈 겁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배지 아무리 많이 따라도 소용없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정당은 물론 그러나 선거는 준비를 해야죠. 근데 선거 준비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서 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안 해.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 알면서도 말을 안 해. 왜? 다음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황교안 대표 잘못하는 거 다 알아, 여러분들. 말하면 징계 때리거든. 3, 4, 1은. 이게 정당입니까, 도대체? 정당이라는 게 막말도 하고 집에 던지기도 하고. 적을 만나면 불같이 싸워야지. 지금 앉아가 무슨 뭐 범생이 짓만 해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 앉아가지고 얌전 빼고 책 들여다본다고 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말이지 아무리 공부하던 사람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다 그냥 옷 벗고 나와가지고 죽창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뭐 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이게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데 앉아가지고 무슨 말 조심하라고요? 말을 막 해야지. 저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저들이 말하는 거는 완전히 뭐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이런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무슨 김정은이 대변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겠어요? 당장 끌어내야지. 정말 창피해. 지금 뭐 거의 욕먹는 거 보면은 저는 뭐 심지어는 박지원이 욕먹는 것도 제가 보면은 그냥 부들부들 떨려요. 이 김정은이가 이게 완전히 간대에 뭐가 핵을 가졌다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 그런데 이 결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없고, 그런 대통령이 없고, 그런 공무원이 없고, 그런 언론이 없다면, 이거 망한 거지, 뭡니까, 이게. 망한 게 뭐 따로 망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대동단계를 하는데 그 방법은 투쟁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배지들끼리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여의도는 그 해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정신이 벌써 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의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나라의 위기를 느끼고 거기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위대한 정신, 이 희생의 정신, 용기, 헌신 이것은 지금 여의도에 없다. 야당이 바로 그 기백을 보여주고 그걸 유지해가는데 지금 야당이 없다. 자,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것도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대폭적으로 물갈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저 현재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다 이거는 역사적인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된 시간을 보내왔다는 거지. 이번에 여러분 4년의 임기 동안 너무너무 잘못된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뭐 이로 말로 하면 다 할 수 없겠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더더욱 쟤들은 뭐 이겼으니까요.
쟤들은 뭐 역사적인 대승을 거둬가지고 청와대까지 주사파가 다 잡았으니까 전 분야를 다 잡았으니까 쟤들은 대승을 안 거고 우린 대패를 안 갑니다. 이렇게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폭적인 물갈이를 하고 새로운 신인들을 많이 영입해야 되는데 그럼 당선되겠느냐? 또 당선 위주로 해야 됩니다. 아까 김우성 대표 말씀대로 당선 위주로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찍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지금 정치를 처음 하니까 모르니까 계속 시리기 하잖아요. 지금 뭐 할 일을 못 하고 있어. 그럼 이거 정치 오래 한 김무성이나 정진수 이 사람 뭐 하는 양이지? 당연히 토론도 없어요. 비판도 없어요. 이게 되겠느냐, 이거. 아니, 관둘 때가 저는 모든 걸 다 접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구해야 되겠다. 나라를 구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중요한데, 안 싸우잖아. 그래서 내 이런 이야기 하면, 야, 너 뭐 잘났어? 어? 너 뭐야? 여러분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점은 나는 죽기 살기로 한다. 내 배지가 있든 없든 나는 죽기 살기로 문재인하고 싸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로는 제가 자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죽기 살기로 문재인하고 싸우고 문재인을 멱살을 들어주고 끌어내는 사람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정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미 김정은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문재인과 싸우려는 사람하고 다 합쳐야 되고 다 손을 잡아야 됩니다. 다만 문재인 따라다니는 사람 그거는 뭐 다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든 안 달았든 문재인하고 열심히 싸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그 사람의 뒤를 봐주고 그 사람이 구속되면 석방투쟁해주고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딱 단일한 하나, 그것은 바로 문재인을 적으로, 김정은을 적으로, 나머지 우리 국민을 살려내자.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중심이 되고 앞장을 서고 가장 투쟁적으로 장렬하게 죽을지언정 이 문재인, 김정은에게 우리가 굴복할 수 없다. 이런 자세로 나라를 살려야 안 되겠냐? 이상. 저는 이제 탄핵에 대해서나 언론에 대해서나 국회의원이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한계와 또 특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만 또 더 특권이 보장된 그런 면책권을 범위 내에서 또 뭐 비서관도 많고 사무실 좋지 월급 나오지 뭐 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매달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그 속에도 우리는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여의도는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은 너무 투쟁을 안 한다. 차라리 막 활딱 벗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김무성 의원 보고 당신은 1000년 동안 저주받을 거예요. 그 그 박근혜 저주입니다. 저는 박근혜 보고 욕 한마디 하거나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 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걸 안 풀어주는 거지. 그럼 그 개성의 특성을 내가 바꿀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한번 잘하겠다 싶어가 대표도 나가고 난 떨어지고 그분은 됐거든요. 그럼 인정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대통령도 내가 하면 잘하겠다 싶으면 내가 나가면 떨어졌고 그분은 됐잖아요. 그러나 이 김무성 우리 의원은 그분을 늘 밀었거든요. 저보다는. 당신 책임져야지 왜 안 지고. 나는 안 밀었지만은 난 박근혜가 뇌물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박근혜 감옥 가 있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박근혜를 감옥 넣으려면 문재인부터 쳐넣어야 된다. 나는 그 생각. 조국이부터 쳐넣어야지. 왜 우리 쪽에 있는 사람 다 쳐넣고 지들은 왜 아무도 안 가고 우리보다 100배 장난한 놈들인데 더 더러운 놈들. 그 놈들은 다 밖에서 청와대에 앉아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대한민국 법치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고. 왜 그거 안 싸워요? 내가 그럼 제도권이 있다고 못 싸운다고요?
더 세게 싸워요. 더 세게. 국민들이 볼 때, 야, 권성동이 잘 싸우네. 저 사람이 옛날에 박근혜 탄핵할 때 소추위원장 하더니만 지금 보니까 저 사람이 박근혜 석방투쟁을 제일 열심히 하네. 저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잘하네. 국민이 감동할 도록 그렇게 세게 싸우라 이게 머리도 깎고 피 흘리면 싸우라 이게 저는 그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 권성동 밀어주자. 권성동 따라가자. 왜? 지금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우리 리더십이 빈곤합니다. 우리 자유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목말라 해요. 우리 국민들이 절대 누구를 배척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제대로 싸울 사람, 저 흉악한 조국이하고 싸울 사람, 저 흉악한 문재인이하고 싸울 사람, 임종석이 저거 말이지, 라이방 쓰고 말이지, 전방에 돌아다니면 저 빨갱이, 저거 멱살 한번 잡고 끌어낼 사람 없나? 오죽하면 김동길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김동길 유튜브 한번 보세요. 나에게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다면 저는 그거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이 94세 된 노인이 평생 저런 말 안 하던 분이 저런 말씀을 하면서 그때 그거 들으면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94세 된 영감이 저 소리 하도록 나는 뭐 하고 있었냐. 정말 권성동 위원장님. 뭐 나는 개인적으로 누가 하다 이런 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해야 되지.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문재인이 대한민국 전체를 김정은이한테 다 갖다 바치고 DMZ 다 얼어버리고 NLL 다 갖다 바치고 항공 금지 구역 만들어내고 독도 상공에는 러시아 영공을 침범하는 러시아 군용기가 나오질 않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거 왜 안 싸우냐. 그래서 세게 좀 싸우라 합니다. 나는 뭐 땅도 없어요.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다 죄가 많아요. 죄 많은 우리가 투쟁으로 흘린 피로 우리가 속죄하는 수밖에 더 있겠냐 이죠. 저도 잠깐만. 우리 지사님 말씀 동의하면서 우리가 좀 초점을 좀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싸우려면 우리가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 논의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과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기기 위한 힘을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동시에 또 찬탄 반탄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탄핵에 대해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탄핵에 대해서 지사님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지금 이 순간 여론조사를 전 국민 상대로 하면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또 많지는 또 않을 겁니다. 이게 또 현실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110명 중에 반은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반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에 와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자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찬탄 반탄의 논쟁을 벌이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이중적 노동시장처럼 이원화되어 있는 거, 초점을 잃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이 뒤에서 돌아서서 웃을 이야기고 문재인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파는 전략적인 판단을 못합니까? 좌파는 전략적인 판단을 정말 잘해요. 왜 지금의 찬탄 반탄 논쟁이 전략적으로 유예돼야 되는가? 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찬탄 반탄 논쟁은 이 시점에서 선거 7개월 앞둔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유예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우리의 전열과 진치를 공고하게 구축해서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비로소 우리의 최소한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제기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조사 때문에 그때 박근혜 탄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지지가 너무 낮았으니까. 1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뭐 여론조사대로 하면 탄핵 그 당시는 국민 다수가 탄핵하자 그랬으니까 뭐 정당화 될 수 있는데 지금요 여론조사해 보시죠. 자유한국당 해산할까 둘까 이러면 어디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당 해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여론이 많이 나와도 김정은이는 지지할 수 없고 아무리 여론이 적게 나와도 이승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이다. 근본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근본의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하나 됐고요. 두 번째,
탄핵이 잘 됐냐 못 됐냐는 탄핵을 해서 그 뒤에 더 좋은 세상이 왔으면 뭐 우리가 역시 잘했다. 욕을 먹든 말든 잘했다. 뭐 5.16 했는데 그 뒤로 사람이 잘 살게 됐단 말이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탄핵을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문재인이가 저 빨갱이구나. 이거 완전히 나라 다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네. 뭐 이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탄핵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는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옳으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치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 행위가 국민들에게 국가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이걸 말씀드린 거고 그걸 묻어놓고 지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당장에 4.15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묻어놓지 말고 우리가 2명이 앉아서도 이야기하고 혼자도 생각해보고 여러 명이 해보고 적어도 우리 내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깊이 해봐야 되고 그게 쉽지 않다. 그건 알아요. 쉽지 않지만 그 과정과 문재인을 하고 투쟁하는 이 투쟁과 우리의 단합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원인 것 같지만 그 사실은 이론화돼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건 지사님